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오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IPEF를 참여를 통해서 한미 간 경제 안보 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30% 이상을 차지했고 대중국 무역 흑자 또한 596억 달러로 대미 흑자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인 탓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국은 IPEF 출범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IPEF를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중국과 함께, 이른바 안미경중. 이번 IPEF 참여로 인해 안미경중 도선은 폐기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외교 실력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를 앞두고 우리 북부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인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말고요. 안동 예천 행정통합인데, 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이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제시했네요. 네,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의 제1공약이 이제 안동 예천 행정통합인데요. 예. 안동 곳곳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권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 후보는 안동의 정주 인구 30만 명을 공약하면서 이 공약은 이제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의 통합을 전제로 안동의 정주 인구 30만 명을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동 예천 현재 인구가 각각 15만 명, 5만 명 정도 총 20만 명인데 두 시군을 통합해 30만 이상의 인구가 머무는 형태로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 예천 합해서 30만 이상의 인구. 네. 우리 공무원분들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니까요. 그 안동의 인구가 15만 6천 명 정도 되고 네. 예천 인구가 한 5만 5천 명 좀 넘고 그래서 한 21만 명 좀 넘는 네. 이런 상태인데
자, 안동 예천 통합 어쩌면은 이제 도청 이전 후에 지역에서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권 후보가 이 같은 공약을 한 배경도 역시 도청 신도시가 크겠죠? 그렇죠. 이제 예. 권 후보는 도청 신도시가 안동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돼 도시 건설이나 운영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고 또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 일단 권 후보는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공약에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양 시군이 명분과 실리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명분과 실리.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동 예천 중 한 곳으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이 결정될 경우에는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대의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만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흡수의 통합이 아니라 상생의 개념의 통합을 제시를 한 것이죠. 지금 권기창 후보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네네, 논리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명칭이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통합을 네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안동으로 명칭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뭐 각종 인센티브는 예천으로 가게끔. 네네. 아니면 그 반대로 예천으로 이름이 결정이 되면 인센티브는 다 안동으로 가게끔. 예. 네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흡수가 아니다. 이거는 상생의 통합이다. 이런 점을 네.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통합의 가장 큰 명분은 당연히 그 도청 신도시 존재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권 후보 측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두 시군의 통합이 없으면 도청 신도시가 이제 나중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도청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 경북의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 수행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동 예천의 행정구역을 통합을 하고 정주 인구가 30만 명 수준을 확보를 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몸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 안동이라는 곳이 있고 예천 또 신도시가 하나 또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그렇죠. 각각 나눌 게 아니라 이 세 도시를 다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신도시가 이제 매개가 됐고요. 네. 권기창 후보는 행정구역의 통합을 흡수가 아닌 상생의 개념 통합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 또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춰지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예. 도청 신도시가 안동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돼 도시 건설과 운영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권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도청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도내에서 경북에서 각 시군들이 유치에 나섰을 당시에는 안동 예천이 절대 유력한 곳이 아니었는데 네. 두 시군이 힘을 모아서 유치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 합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도청 유치를 통해서 합의한 부분들이 안동의 경우에는 이제 관공서의 소재지 그리고 예천은 뭐 주택단지나 이런 주민들 그리고 상권 형성 예. 이 같은 거를 이제 서로를 합의했고 그래서 지금의 신도시 구조가 들어서게 됐는데 예.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이제 해결책으로 통합만이 능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신도시의 지역 개발적인 측면에서 안동시의 투자가 많았을지 예천군의 투자가 많았을지 그리고 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이 어느 시군이 컸을지는 안동시장 출마 후보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인 단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통합을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조금 앞서갔지 않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예, 우리 양승진 기자의 생각, 판단인데, 네. 그러니까 권 후보의 두 시군 통합 공약이 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 권기창 후보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뭐 예. 통합을 전제로 한 논의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입장을 바꿔보면 지금도 상황은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뭐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 시군의 명칭 문제나 인센티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천군 호명면이랑 안동시 풍천면에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제 도청 신도시예요. 예. 전남도는 도청 이전 후에 남학 신도시,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 이 뭐 전남도나 충남도도 그 경북과 마찬가지로 두 개 지자체에 걸쳐서 도청 이전 후에 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명칭을 어렵지 않게 정했는데 예. 뭐 안동 예천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명칭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통합의 상생의 개념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합 시군의 명칭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천에서는 흡수 개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대구 경부 행정 통합은 권기창 후보가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저도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토론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안동 예천은 또 통합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예. 예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죠. 예.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안동 예천 통합에 찬성하고 예천은 통합에 반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 예천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게 이제 예천 군수 선거는 사실상 끝이 났잖아요. 지금 예, 무투표 당선.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이제 김학동 후보가 결은 다른데 통합과 관련된 뭐 비슷한 공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신도시만의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단적인 예로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일원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김학동 군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된 걸로 비춰진다는 것 자체를 조금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쓰레기 봉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한 동네에 사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다 다르고 옆집과 그렇죠. 내가 이게 우리 집이. 쓰레기 봉투를 구매할 때 물어보는 게 이제 안동에 사느냐 예천에 사느냐를 가장 그렇죠. 먼저 물어보니까요. 하루 옆에 살아도. 예. 네, 내가 지금 그렇죠. 예천 주소가 두고 있으면 안동 거 사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역할 때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할 때. 엄청 심했죠, 그거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근데 저쪽에는 이제 방역 지침 안 된다. 그렇죠? 바로 옆에는 또 된다. 그래서 네네.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기억도 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도청 신도시는 좀 이게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도시인데.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냥 하나의 자치시로 하든지 아니면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 하나로 묶든지 어떻게 보면 손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네네. 자,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동시장 그 후보들, 두 시군 통합에 대한 어떤 의견 제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안동에서는 권기창 후보만이 행정구역의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희한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나 정운선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없었어요. 통합과 관련된 공약이. 그래요? 예. 네. 사실상 두 시군에서 행정구역의 통합을 제시한 후보 자체는 권기창 후보가 처음인 게 저도 이제 찾아봤었는데 이거를 공약으로 한 후보는 이제껏 없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2년 전에 총선 때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안동하고 예천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처음으로 이제 합쳐지고 이랬을 당시에는 민주당의 이삼걸 국회의원 후보가 두 시군의 생활경제권 통합을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구역 전체를 통합하자라는 공약 자체는 권기창 후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권기창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한 수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각종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방송에서도 네네. 상당히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 통합해야 된다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안동 예천 행정 통합 주장하는 후보는 권기창 후보 한 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두고 이처럼 의견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공론화를 해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논의나 공론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권 후보님의 공약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초단체장이 행정구역 시군 간의 통합이라든가
통합과 같은 거대 담론을 쉽게 풀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뭐 주민투표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약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들고 또 저는 사실 두 시군의 통합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제 양승진 기자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빨리 행정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 기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통합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우리 양승진 기자님의 그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두 시군이 통합을 했을 때 면적만을 고려하면 2,200제곱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죠? 그런데 2,200? 이제 지금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게 강원도 홍천군이 한 1,800제곱킬로미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홍천이 뭐 1,640제곱킬로미터인데 그렇게 따지면 슈퍼 면적의 지자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 100만인 통합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합한 통합 창원시가 마창진이 인구가 한 750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상당히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그렇죠. 인구는 많은데 이쪽이. 네. 그리고 이제 창원군하고 통합했던 청주시도 인구는 85만 명인데 면적은 한 94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면적에 대비했을 때 인구 등을 고려하면 과연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까, 효율적일까, 안동예천 통합이 지역의 발전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양 지역 간의 갈등이나 분란만 조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아주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도시의 면적이 아까 뭐 2,200제곱킬로미터 그렇죠.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제일 큰 자치단체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통합을 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의 시청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1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1극화,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대세인데, 아까 뭐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고, 마창진 말씀하신, 여기도 있고, 대구 경북도 왜 한때 행정통합 추진했었잖아요. 지금 뭐 좀 다시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통합 문제 어떻게 논의돼야 할까요? 그 통합이 작년에도 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도 뭐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사실상 통합의 동력이 사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었던 건데 뭐 일단 늦춰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사례는 다르지만 작년에 이제 권기청 후보께서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고 이런데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건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이전에 청사 위치를 먼저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안동예천 행정통합 논의도 그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그거 같은데요. 지금 왜 신도청이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옮겨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행정통합해서 도청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지금 신도시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현재 도청 신도시 그 도청으로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 부분을 예천에도 대입을 하면 비슷해지죠. 예천군청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얘기군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의 뭐 예전 과거 정치인들이 간보기식으로 뭐 통합을 논의를 하거나 뭐 통합 이게 신도시의 명칭, 그다음에 통합 지자체 명칭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좀 간을 봤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됐든 뭐든지 구체적으로 서로가 이제 못을 박아 놓은 다음에 통합 논의를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진적인 단계의 통합들 그런 부분들을 안동예천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통합안을 제시를 해달라 이거군요. 그러면 아마 통합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안 없이 통합만을 주장한다, 강조한다 그러면 이건 뭐 아까 뭐 간보기식 정치 그러니까 뭐 선거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안동 예천 통합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미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임미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 5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은 어떻게 주로 하고 계세요? 요즘은 주로 장날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공약을 만들어서 가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날씨가 또 많이 더워져서 더위와의 또 싸우는 것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 통해서 지금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결정이셨고 또 무척 고심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게요. 경북은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곳입니다. 네. 거기다가 27년 만에 북부권 출신의 첫 번째 후보인 거죠. 저만큼 이철우 도정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민주당 정치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철우 도정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철우 도정이 뭐를 했는지 저는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선거 공간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27년 만에 북부 지역에서 이제 후보가 나오신 거고, 네. 여성 후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경북에선 처음이고요. 예. 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경북 도정에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북지사로서 임미애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이철호 지사는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경북에 들어온 케이스지만 저는 30년 동안 경북 도민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그런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의료, 일자리, 인구 소멸, 이런 문제들을 자료로 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살면서 겪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도민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북부권의 어려움도 제가 가장 잘 아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제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말씀이시고 네. 계속해서 이제 도의원 지난 4년 도의원 생활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이제 시의원 생활도 하셨잖아요. 네, 군의원 생활. 의성 군의원 생활. 예. 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임미애 후보가 이제 소를 키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가능하죠. 실제로 농사도 네. 지으시면서 의원 생활하신 거죠.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예. 자두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도 지었는데 아이고, 예.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농사 규모를 줄였던 거지. 일반 그 군의원 할 때는 농사를 꾸준하게 지으면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소는 잘 크고 있고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잘 큽니다. 자,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임미애 후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봐서. 예. 네. 원래 우리 지역이 또 보수의 텃밭인데다 최근에 또 민주당에서 여러 성비위 사건도 있었고 대통령 취임 후에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네. 이 모두가 이제 임미애 후보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요. 우리 네.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호소하고 싶으세요? 지금 중앙 정치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정치가 지역의 관심보다는 중앙 정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사실 중앙 정치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뉴스는 한 10분, 15분 정도 분량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몸은 지방에 살면서 모든 관심과 시야는 중앙에 두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앙정치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국면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지역, 지방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정치를 들여다보면 이 경북에서는 지난 지방자치 이후 27년 동안 국민의힘이 완전히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 27년 하나의 정당이 독점하는 동안에 경북은 지역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예.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나 토론 문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독점 정치의 폐해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실하게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의 부족한 점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그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지방 정치에서 똑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지난 27년 동안 벌어져 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독점 체제의 폐해가 너무나 심했다. 사실 지방선거라는 건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니까요. 예, 또 네네. 중앙 총선과 또 대선과는 좀 다르니까요. 자, 지난 4년의 경북 도정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이철우 지사의 4년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특히 북부권 도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 갈등을 조정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거 전면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갈등 조정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죠, 오히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구 경북 한다고 화성서울 3년 보냈습니다. 네. 시도민을 매우 불안하게 했지요. 코로나19를 겪는 와중에 이 문제를 밀어붙였거든요. 예. 이 의료 취약 지역인 경북 북부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행정통합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것은 지금 와서는 실패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차로 도정 4년을 정리하면 의회와도 소통이 부재했고 도민과도 소통이 부재한 불통, 그다음에 협상 능력 빵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부재,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지적을 하셨네요. 대구공항 이전 문제,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그리고 불통 행정부였다.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임미애 후보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간단히요. 전 이거 반대합니다.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대구하고 경북을 그냥 합쳐서 해놓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탁상행정의 그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필요한 사안에 적극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서로 다른 정당 소속 단체장이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안에 따른 특별자치연합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행정통합이 되어야만이 이 특별연합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는 본말이 전도된 문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현재 경북의 가장 큰 현안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경북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지방소멸, 인구 감소, 특히 북부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보다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는 비율이 3.6배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 경북 북부권의 자연환경이 아무리 뛰어났고 좋다 한들 여기 와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수도권의 은퇴 인구들이 이쪽으로 안 내려옵니다. 의료 환경이 이렇게 취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해결의 실마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의료체계 확립하고 정주 여건 개선하는, 그리고 신도시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 들어온 유입 인구들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과 생활이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한마디로 뭐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참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자, 핵심 공약, 대표 공약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경북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지 않습니까? 예. 농업의 우수성은 우리 국내의 우수성 인증만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저희 농업의 우수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북 북부권의 우수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 산업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안동은 이미 대마와 관련해서 바이오 백신 산업이 지금 이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육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경북 의료원을 설립해서 공공의료 체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고, 거기다가 저는 뭐 유교랜드나 테마파크 뭐 이런 관광단지 조성 정책은 사실 관광 정책에서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광단지 조성이 아니라 힐링, 건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경북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지난번에 그 안동에 산불 났을 때 예. 만찬을 하고 있었던 지사를 제가
의회에서 비판을 했고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실패를 해도 전혀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런 독선적인 도지사는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북 23개 시군 어느 곳 하나 빼놓지 않고 삶의 질을 신경 쓰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경북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이 정치의 위기, 다시 말하면 일당이 27년간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이 구도를 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권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김희안 안동시장, 조원희 상주시장, 김남수 봉화군수, 김상선 영양군수. 그 외에도 저희 그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자들, 도의원 후보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녹색당 무소속 후보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한테 우리 경북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임미애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저희 임미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네.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상북도 지사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41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의 환경정 그 쓰레기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정책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유예됐다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예.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늘 독일 국민들이 하던 그러니까 일회용품 보증금제라는 예.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왜 시행되기가 어려운지 좀 문제가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 일회용품 보증금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아 이건 독일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었나 보네요. 이 보증금제가. 제가 90년대 초에 갔으니까 예. 그때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게 언제 도입이 됐었죠? 아니, 우리는 지금 시행을 3주 앞두고 예. 12월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직 시작을 안 한 건가요? 시작을 안 했어요. 예. 저는 왜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하다가 중단된 게 아니었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을 지금 그러니까 매장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입을 하면은 예. 300원을 내고 나중에 이제 그걸 반납하면은 돌려받는 그 제도였는데 예. 이게 지금 업주들이 굉장히 그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해가지고 예. 좀 유예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카페나 제과점들 이게 모든 카페 제과점의 대상이 아니죠. 적용 대상이 따로 있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매장이 100개 이상 되는 그런 그렇죠. 예. 카페나 제과점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 모든 카페 제과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가진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그 프랜차이즈 네. 예. 카페와 제과점이 적용 대상이다. 자. 아까 왜 그 업주들이 반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이걸 지금 업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걸 시행을 하면은 비용과 시간을 그들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 본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업주들이 부담을 해야 그래서 이제 되는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그 일회용품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원래는 본사에서 이렇게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본사가 가맹점에 이거를 이제 부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그 환경부가 지침을 바꿨다고 하는데 예. 여전히 지금 그 업주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한테 이 비용 이거 떠넘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반발하고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보증금을 예. 그냥 뭐 잔돈이니까 요즘 잔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결제했을 때 그 수수료 뭐 그런 걸 하든지. 그러니까 3,000원 그 커피값만 받으면 되는데 3,300원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 300원의 수수료가 드니까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큰 돈이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반납받은 그런 컵들을 보관하고 씻고 하는 그런 인건비.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이거는 좀 생소한데, 그 뭐 대형 매장 같은 데서 이게 우리가 편히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드나들기 쉬운 대형 매장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는 또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소형 매장 같은 데서 뒷골목에 있는 매장에서 하면은 소형 매장으로서는 그런 쓰레기만 지금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 업주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불편한 그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이제 정책의 치밀한 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또 업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반대할 만하네요. 이런 이유를 또 듣고 보니까. 예.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잖아요. 사실 너무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시행이 지금 유예됐다고 하셨는데 그 12월 1일까지로 이렇게 유예가 됐다고 하셨는데 시민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그 다 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새 정부에 대한 좀 환경 정책에서 실패라는 그런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새 정부가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기업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을 강조하는 바람에 이제 시민들로서는 이런 환경 문제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런 그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좀 환경 정책에서 좀 새로운 좀 첫 발을 내딛는 건데 갑자기 좀 뭐 물러서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그 반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난 정부의 환경부에서 이걸 좀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하고 좀 무능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점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카페나 제과점의 이 플라스틱 일회용품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왜 저기 배달 음식 이렇게 시키면 거기 용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한 100회, 한 수백 회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용기들도 참 많이 아깝기도 하고 이게 또 환경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정말 아무래도 이제 인류 사회가 이런 편리함과 위생을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또 거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다고 뉴스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비대면 거리 두기 때문에 다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많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또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위생을 생각하면은 한번 쓰고 버리면은 개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깨끗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조그만 마을에서 사니까 이렇게 시켜 먹는 그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횟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이게 뭐 좀 시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시켜달라는 게 많아서 예전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월드컵 한번 하면은 엄청난 그 배달 음식. 맞아요. 정말,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왜 일회용 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재활용률 뭐 이런 게 조사가 된 게 있나요 혹시? 어느 정도나 재활용이 될까? 근데 이게 참 어느 기사에 보니까 나왔던데요. 예. 일회용 컵 재활용률이 그러니까 반납해가지고 이제 재처리해서 쓰는 률이 5% 미만이랍니다. 그렇게 낮아요. 네네. 이거 다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100개 중에 5개만.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재활용품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거 버릴 때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게 그냥 음식물 개인이 묻은 그걸 다 책임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 있고 교육도 덜 됐고 의식도 좀 미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미래에 대한 그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시민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버릴 때 재활용품 버릴 때도 왜 음식 찌꺼기 왜 뭐 양념 이런 거 묻은 것도 깨끗이 좀 씻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왜 이런 거 재활용품 소각할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딱 이게 진짜 못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보고 그들과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독일인들의 경우에 일찍부터 학교에서 이런 환경 교육을 잘 실시한다고 합니다. 환경 교육을.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경우에는 녹색당이 생긴 게 19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체르노빌 그 사건 같은 그런 그 핵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독일 갔더니 독일 대학생들은 가방에 컵을 하나씩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집어넣고 다니든가. 그래서 그걸 늘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매장에 갈 때마다. 그때 이미 90년대. 네네. 그리고 이게 자판기에서만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 버리는 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주부들이 슈퍼마켓에 갈 때 가정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나 음료수 병을 다 어디 박스에 실어요. 그리고 가서 그 슈퍼마켓에 가서 반납을 하면은 그들이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반납도 쉽게 하고 소비자가 이런 거를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잘 장치를 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남자고 여자고 간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거 지금 뒤에다가 항상 뭘 이런 걸 싣고 다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좀 극단적인 친구는 티백을 이제 물에 녹여서 우리가 마신 다음에 그걸 버릴 때 보니까 끝에 달린 종이하고 실하고 가루하고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버리더라고요. 그거를요? 종이 따로, 실 따로, 가루 따로.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을 못한 장면이어가지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충 이제 하지만은 당시에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생활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쓰레기 줄이고 분리 배출하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 삶에 그대로 녹아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의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그 보증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보증금을 획기적으로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00원이 아니라 한 1,000원 정도씩 하면 훨씬 사람들이 회수가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자,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